자, 이제 다 준비됐죠? 문제 없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4번 문제. 34번 문제, 여기는 대부분 이제 여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백그라운드 놀리지가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얘들아. 우리가 무슨 경기할 때, 스포츠 경기할 때에 대해서 좀 잠깐 언급을 해볼게. 얘들아, 스포츠 경기를 하려면 이 중에서 특히 축구를 한번 비교적 얘기해볼까? 축구 경기를 하려면 얘들아 어딘가는 구장을 잡고 해야 되지. 근데 그 구장이 우리의 홈그라운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 팀의 홈그라운드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보면 어떻게 다 지역이 지정돼 있지? 예를 들면 뭐 서울시면 삼성 이런 식으로 해서 팀들이 지정이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자기 홈팀에서 하면 자기 팬들이 굉장히 많이 오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일전 할 때도 한국에서 하면 승률이 훨씬 더 올라간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왜? 한국 사람들이 와서 뭐 해주니까? 응원해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스포츠 경기할 때 결국 어디 팀이랑 어디 팀이 있냐면 이런 홈팀이 있을 수가 있고 홈팀에서 경기할 수가 있고 어디서 어웨이 멀리 가서 경기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사실 전문 용어거든. 스포츠에서 홈이냐 어웨이냐. 근데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일반적으로는 어디서 경기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홈에서 경기하는 게 뭐 할 거라고 생각해? 일반적으로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 왜? 내 팬들이 와서 뭐 해주니까? 응원해 주잖아. 그치? 그리고 나는 뭐 여기 기후도 원래 내가 살던 곳이고 이런 것도 다 나한테 적절하니까 이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실제로 봤더니 오히려 홈에서 경기하면 선수들이 뭘 느낄 수 있을까? 굉장히 큰 팬들에 의한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야. 부담이나 압박을. 그래서 오히려 홈에서 경기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선수들은 어디 가서 좋아하는 걸 심지어 더 좋아한다고? 딴 경기장 가서 홈을 벗어나서 경기하는 걸 오히려 더 좋아하기도 해.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런 생각과는 다른 개념을 뒤집어서 좀 설명해주는 글이야. 34번 지문이고 내용도 어렵기 때문에 일단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좀 시작할 건데,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봐봐 얘들아. 원 다이나믹이라고 있어. 역학이라는 뜻이죠. 근데 역학이라는 한국말 자체를 여러분 생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역학이라는 건 역동이라는 거죠. 바뀐다는 거잖아 뭔가. 이런 역학이 있는데 can change dramatically. 극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어디서? 스포츠에서. 스포츠에서 극적으로 이런 바뀌고 있는 한 가지 역학은 뭐가 있냐면 뭐뭐이다 해서 뭐가 바뀌고 있어 라고 했더니 개념이 바뀌고 있대. 개념이 바뀌고 있는데 뭐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어? 하고 봤더니 저기 키워드 하나 나왔죠? Home field advantage래요. Home field advantage. 이 home field advantage가 얘들아 뭘까? 내 구장에서 경기하는 것에 대한 이점. 이거에 대한 개념이 지금 스포츠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시작했네요. 근데 홈필드 이점은 뭔데? 하고 이니치가 문법적으로 해서 받아주네. 이니치는 뒷문장이 어때야 돼? 완전해야 되지. 그러면 뒤에 완전한 문장으로 봤더니 perceived demands죠. demands가 부담이란 뜻으로 여기서는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인지되고 있는 부담과 resources, 이런 자원들이 seem to play a role, 역할을 거기서 하고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홈팀에서 경기하면 이점이 있는데 그 이점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인지되는 부담과 자원들이 거기서는 각각 다 작용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말문을 시작했지. 그리고서 이제 봤더니 under normal circumstances,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홈그라운드는 우리의 본 구장을 얘기하는 거죠. 홈그라운드는 would appear, 뭐뭐인 것 같다. 저기선 나타나다가 아니라 appear 다음에 to 부정사 붙었으니까 뭐뭐인 것 같다라고 해석해줘야지. 홈 구장은 뭐하고 있는 것 같냐면 제공해주는데 훨씬 더 큰 인지되고 있는 자원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대. 여기서 말하는 resources는 지문에서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 인지된 자원을 주고 있다는 건 자원 준다는 건 좋은 얘기인 거야 지금. 그래서 뭘 주냐면 팬이라는 자원도 줄 수 있고 우리의 홈필드라는 자원도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아직까지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홈에서 경기하는 건 우리가 뭔가 인지되고 있는 추가 자원을 얻는 듯한 기분이 들게 만들어주니까 좋은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해준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그러면 이제 뒷부분 넘어가서 이제 얘기를 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owever, 세모 쳐보세요. 내용 뭐 하겠다는 소리야? 뒤집겠다는 소리거든, 대놓고. 그러면 하지만
다음에 우리 어떻게 내용이 뒤집어지는지 이미 사실 다 예측이 되지만 뒤엔 볼게. 연구자 로이라는 사람과 앤드루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were the first래. 이 사람이 바로 몇 번째 사람이냐면 첫 번째 사람이지. 어멍은 그냥 뭐뭐 중에서라고 하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사람인데 뭐한 첫 번째 사람? point out. point out이 무슨 뜻이냐면 지적하다. 이 사람들이 지적한 바로 최초의 사람인데 뭘 지적했어? 하고 봤더니 이러한 경쟁력 있는 요인들은 can change. 뭐 할 수 있다고?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한 바로 첫 번째 사람들이래.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한 행동, 이런 요인들이 어떻게 될 수 있어? 변할 수 있어. 그래서 앞에서는 긍정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간접적으로 부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암시해 준 거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Success percentage야. 성공률이지. 누구의 성공률? 홈팀의 성공률. 근데 어디서? In final games. 마지막 게임인데 플레이오프는 결승전이에요. 결승전이나 월드 시리즈, 세계 시리즈에 있어서 이런 바로 성공률은 seems to drop. 얘가 중요한 거죠.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성공률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홈 그라운드에서 경기했더니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오히려 승률이 뭐해질 수 있다고? 낮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however 뒷부분부터 어떻게 한 거야? 홈에서 경기하는 게 무조건 포지티브한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할 수도 있다고? 네거티브 할 수도 있어 라고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팬들은 can become part of perceived demands야. 원인 분석을 이제 해봤더니 누가 원인이었냐면 이 팬들이 되고 있는데 얘네가 뭐가 되고 있냐면 한 부분에 인지되고 있는 부담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대. 팬들이 부담으로 역할하고 있는데 뭐가 되기보다는 팬들이 하나의 자원이 되기보다는 어디 속에서? 저런 상황 속에서. 저런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우리 잠깐 이거는 한번 잡아서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 저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어디서 경기하고 있는 거지? 홈 그라운드에서 지금 경기를 하는 거지. 홈 그라운드에서 지금 중요한 경기를 하고 있었더니 오히려 팬들이 뭔가 자원으로서 작용을 하기보다는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서 다가오고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 뭐에 있어서? 인지에 있어서 이런 변화는 팬들을 긍정 요소가 아니라 부정 요소를 느끼게 됐다는 거지. 이 변화가 또한 explain, 설명할 수 있는데 뭘 설명하고 있냐면 왜 팀이 있는데 이 팀은 어떤 팀이야 하고 봤더니 구조 분석 정확하게 해줘야 되지. that struggling부터가 다 주격 관계사로 수식해줘야 되지. 어떤 팀이 있었냐면 struggling, 굉장히 힘들어했대. 너무 힘들어해. 뭐 하는데 start of the year, 그 해가 시작될 때 힘들어했던 팀이라는 건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경기 초반에는 좀 부진하고 있는 팀들을 얘기하는 거지. 경기 초반에는. 그러면 그 해 초반에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던 팀들이 종종 웰컴, 환영한대. 얘네가 뭘 환영하냐면 로드 트립을 환영한대요. 로드 트립 잘 보셔야 돼요. 이번에 이거 갖고 패러프레이징 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 로드 트립에 대해서 얘들아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로드 트립은 뭐야? 원정 경기 얘기하는 거야. 우리 구장이 아니라 우리 지역이 아니라 딴 지역이나 딴 나라로 원정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이런 부진했던 선수들은 로드 트립을 더 선호해. 왜 선호하는 거야? 하고 봤더니 to reduce, 줄이기 위해서. 뭘 줄일 거지? 인지된 부담을, 그 다음에 인지된 pressures, 압박을 뭐 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원정 경기 가는 것을 더 뭐 할 것이다? 환영할 것이다. 왜? 저기 가면 누구의 부담을 덜 받으니까? 팬들의 부담을 덜 받으니까. 이해됐니 이거?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 정리하면 이거죠. 스포츠에서 원래 자기 홈에서 경기하면 더 좋을 거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뭐하다? 오히려 별로 좋지 않아. 왜? 누가 이 팬들에 의한 뭐가 느껴지고 부담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모두 느껴지기 때문에 압박도 느껴지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스포츠 얘기긴 했는데 이거 지문 내용 이해되죠? 충분히 이해될 거라고 봐. 그러면 뒤에 중심 내용 봤더니 home field advantage가 있는데 이것은 can be burden이란 단어 별표 이번에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가능성상. burden이 얘들아 무슨 뜻이지? 짐이란 뜻이죠. 짐.
그래서 스포츠에 있어서는 얘가 뭐가 될 수가 있다고? 오히려 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요 얘기를 해준 거네, 그대로. 이렇게 정리했으면 아마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넘겨도 됩니까? 넘겨도 되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5번. 35번은 얘들아 우리 요 얘기 좀 할게. 35번도 먼저 설명을 해줄게. 그러면 우리가 35번에서 나오는 단어는 누구냐면 자극제야, 얘들아. 자극제가 있는데 우리가 잠 깨기 위해서 얘들아 뭐 마시지? 너네 시험 기간에 커피 마시잖아. 그 다음에 힘 안 날 때 뭐 먹어?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거 먹지? 그러면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카페인 같은 자극제들이 들어가 있지. 그러면 이 자극제 먹으면 우리 졸릴 때 뭐 하지? 잠 깰 수 있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이 자극제가 여기서 뭐 하다는 듯이 얘기하냐면 좋다라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자극제. 근데 이 자극제, 이게 교육적인 지문인데 계속해서 좋다고 얘기할까? 이 자극제 결국 뭐 하다는 얘기로 바뀔까? 아니야, 별로 안 좋아. 이렇게 해서 흐름을 바꿀 거야. 그래서 네가 뭐 이미 잠도 충분히 잤고 이랬는데 커피 왜 더 마셔? 그 마시는 게 오히려 어떻게 안 좋냐면 어떻게도 약간 여기서 중요하거든? 네가 자극제를 계속 먹으면 기억 능력이 어떻게 된다고? 오히려 떨어져. 요 얘기를 좀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용을 기본적으로 잡았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 의문사로 시작해서 퀘스천 마크로 끝났죠. 그럼 누가 뭐뭐일까 하고 그냥 물어본 거지? 그러면 hasn't used a cup of coffee. 한 잔의 커피를 얘들아 사용하지 않았을까? 즉 한 잔의 커피를 마셔보지 않았을까라는 의미겠지? 뭐 하기 위해? help themselves. 자기 스스로를 도울 거야. 근데 자기 스스로를 얘들아 도울 건데 어떻게 돕는지 잠깐 봤더니 help가 준사역 동사, themselves가 목적어, 그 다음에 stay가 목적격 보어로 얘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 동사 원형 써주거나 아니면은 누구 써줄 수도 있냐면 투부정사 써줄 수도 있지. 그치? 그러면 자기 스스로를 깨어있게 하도록 할 거야. 깨어있게 도와주는데 while studying 뭐 하는 동안에? 공부를 하는 동안에. 여기도 어법 하나만 건드리고 갈게. 선생님 여기 while이에요? during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during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during은 전치사죠. while은 접속사고. 근데 선생님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어 동사가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이 뒤에 사실 누가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 R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생략이 되어 있는 거지. 왜냐면 접속사 다음에 주어가 겹치면 생략시킬 수 있고 비동사도 뭐 할 수 있어? 생략시킬 수 있잖아. 그래서 원래는 while they are studying이죠. 그쵸? 그러면 그들이 공부하는 동안 그들 자신을 깨어있게끔 도와주기 위해 커피 한 잔 안 마셔본 사람 있어? 하고 지금 물어본 거지. 그럼 누구나 다 마셔봤다라는 얘기를 그냥 간접적으로 질문으로 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뒤에 봤더니 이렇게 얘기했네. 굉장히 온화한 자극제가 있거든. 가벼운 자극제는 일반적으로 found인데 너네 I'm sorry 이거 found 얘들아 동사 체킹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우리 묶어볼게. 구조적으로 이 자극제는 어떤 자극제냐면 발견된 자극제야. 이거 왜 이렇게 과거분사로 판단할 거면 바로 다음에 전치사 나와서 누구 없어? 목적어가 안 보여요. 바로 다음에 봤더니 그러면 found in tea, 티나 커피나 아니면 소다에서 어떻게 되어진? 발견된 굉장히 온화한 자극제들. 저런 자극제들은 make, 뭐에 만들 거야? 누구를? 당신을 뭐 하게끔? attentive, 더 주의 깊게 만들어 줄 거고 그러므로 better able to remember, 더 잘 뭐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야?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고 얘기를 했지 앞에서는. 선생님 아까 자극제 분명히 나쁜 거라고 결론 지으셨는데 여기 좋은 얘기 하네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무슨 얘기 할 거라고? 처음에는 좋은 얘기 할 거라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방향성에 얘들아 사실 누가 나왔냐면 mild stimulant에서 자극제를 과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한다고 얘기했지? 가볍게 사용한다고 얘기했죠 분명히. 그래서 이 지문의 주제가 있다가 최종적으로 선생님이 다시 잡아주겠지만 자극제 무조건 나빠가 아니라 좋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나쁠 수도 있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정확하게 따져가면서 봐야 돼. 그래서 굉장히 온화하게 사용하는 자극제는 기억력을 좋게 해주는 바스티브 역할을 한다. 앞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좀 선생님도 써줄게. 그러면 파스티브 할 때는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 얘를 mild하게, 온화하게 사용하겠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뒤에 봤더니 however 세모. 내용 바로 뒤집을 거야. 그러면 우리 내용 한번 뒤집어 볼까? 하지만
당신은 should know, 알아야 돼. 너 좀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 자극제는 as likely to have negative effects on memory as they are to be beneficial 해서 주제문이에요. 주제문이며 이거 해석 잘하고 싶으면 얘들아 어떻게 묶여야 되냐면 얘랑 얘가 먼저 묶여야지 as요. 원급 비교지. 얘들아 원급 비교할 때 어떻게 B만큼 A한이라고 항상 해석해 주잖아. B만큼 A한. 원급 비교가 힘들면 이 짧은 문장 생각하면 돼. I am as tall as you. as tall as you. 그럼 어떻게? B만큼 A한이지. 너만큼 tall, 큰이라고 해석하잖아. 그러면 as 해석할 때 어디만큼? 얘만큼 뭐뭐한이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이제 보면 당신은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 자극제라는 것은 뒤에 먼저 좀 해석해 볼게요. 얘도 자극제니까 자극제는 뭐 한 것만큼? beneficial. 뭐 한 것만큼? 유익한 것만큼 feel likely to 뭐 하기가 쉬워?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가 쉽다. 어디에? 기억에. 그래서 아까도 선생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억 같이 묶어서 봐줘야 돼. 왜냐면 이 문제가 너네가 주제 제목으로 나오면 엄청 틀려. 기억이란 소재를 놓치거든. 너네가 자극제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그러면 여기서 최종적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야? 자극제가 기억력에 유익할 수도 있는 것만큼 사실 뭐 하기도 하다? 기억력이 나쁘기도 하다 해서 주제 잡혔네. 그래서 자극제라는 건 기억에 포지티브 할 수도 있고 네거티브 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even if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이죠. 비록 그것들이 could improve performance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줘. 일정 수준에서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줄지라도 even if가 비록 뭐뭐일지라도잖아. 줄지라도 이상적인 복용량이라고 얘기했네. 아이들이 이상적인이고 does는 복용량이죠. 이상적인 복용량이 현재 unknown 어떻게 되어져 있지 않다고? 알려져 있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얘기할 때는 적절히 사용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 봤더니 어느 정도 써야 좋고 어느 정도 써야 안 좋은 건데 어디까지가 적정선인데 라는 이상적인 복용량 자체가 지금 아직 확립이 돼 있지 않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위험 요소를 계속해서 지적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봤더니 만약 너가 wide awake는 널리 깨어있는이 아니라 완전하게 깨어있다는 거야. 멀쩡멀쩡하다는 소리지. 그래서 만약에 너가 잘 깨어져 있고 well rested해, 너 휴식도 굉장히 잘 취했잖아. 그러면 네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거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잡았던 누구? mild stimulation에서 온화한 자극. 아까 얘 앞에선 positive 했지. 근데 우리 지금 방향성 바뀌었으니까 얘 더 이상 positive 할 거 아닐까? 아닐 거야. 그러면 이런 온화한 자극인데 어디로부터 나온? 카페인으로부터 나온 이런 온화한 자극이 can be little이래요. 누구 잡혀야 되냐면 little 잡혀야 되지? little에 붙었니 안 붙었니? 안 붙었다고. 그럼 얘들아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으로 can be little. 여기서 두가 그냥 자동사로 사용하면 역할을 하다 작용하다거든요. 그러면 이 카페인으로부터 나온 온화한 자극은 거의 뭐 하지 않아? 역할을 하지? 못해요. 뭐 하기 위해서 further 더 나아가서 improve your memory performance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방향성 어떻게 바뀌었어 얘들아? 네거티브로 바뀌었네. 그래서 이 지문 이렇게 잘려서 앞에서 포지티브해 라고 얘기하다가 뒤에서 아니야 이거 네가 암만 이렇게 좋을 때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게 들어오면 자극제가 들어오면 그때는 전혀 오히려 기억력을 오히려 뭐해? 더 떨어뜨려 라고 얘기를 했지. 사실 if you have too much of a stimulant 네가 만약에 이번엔 too much네 너무나 많은 자극제를 그냥 먹잖아? 가지잖아? 그러면 대놓고 too much라 그랬으니까 뒤에 좋을까 나쁠까? 무조건 나빠라고 얘기하겠지. 그러면 병렬구조 한번 볼까? 당신은 will become nervous 뭐 해질 거야? 초조해질 거야. 그 다음에 find 여기서 find가 중요한 이유는 뒤에 있는 it 의미 없습니다. 얘 과목이죠. 그 다음에 to sleep이 뭐야? 진목이지. 그래서 당신은 초조해질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을 자는 것을 뭐하다고 여길 거야? 힘들다고 생각할 거야. find가 생각하다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your memory performance 당신의 기억 능력도 will suffer 뭐 해질 거야? 당신의 기억 능력도 고통을
겪을 거야. 즉 기억력 안 좋아진다는 얘기 하네. 그러면 지문 내용 최종 정리해볼까? 얘들아, 이런 자각제라는 애는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 좋을 수도 있지만 네가 너무나 상태가 좋을 때 자각제를 먹던 아니면 너무나 과도하잖아? 그럼 무조건 뭐하다? 기억력에 파지티브하다, 네거티브하다. 네거티브하다. 그러면 내용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네요. Negative effects of stimulant. 자극제는 그러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얘들아,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정리해 준 건 너네가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다 보면 느낄 거야. 뒤에 교재 뒤에 있는 기출문제 풀어보면 얘 양방향성으로 주제 안 나가고 한방향성으로 주제 잡아서 항상 냅니다. 부정적인 면을 더 강조한 글이기 때문에. 이해되니 이거? 넘겨도 돼? 넘겨서 36번 36번이 그나마 너네가 약간 좀 내용을 좀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얘들아 이거는 사실 뭐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냥 대놓고 소재를 줄게. 얘들아 소재는 뭐냐면 새로운 건축 양식이에요. 건축 방법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보겠다는 거야. 지문 자체가 그냥 이 얘기를 계속 하겠다는 거야. 새로운 건축 방법에 대해서 우리 좀 얘기를 나눠볼까? 그냥 약간 이런 뉘앙스의 글이에요. 근데 너네가 1번과 2번 가는 동안 이거를 못 잡고 그냥 너무 혼동돼. 왜냐면 3번부터 진짜 핵심이 나오거든 사실. 그러면 1번 볼까? 몇 세기가? 1번이 근데 얘들아 주제문이다 그냥 대놓고. 1번은 대놓고 주제문이야. 별표 좀 쳐놔. 이 지문 나중에 공부할 때도 얘가 그냥 주제문. 첫 문장 읽으면 이 지문 다 잡힌다 이 느낌으로 좀 봐야 돼. 몇 세기가? 19세기를 향해 감에 따라 toward는 몸을 향해죠. 19세기를 향해 감에 따라 키워드 다 등장하네. 새로운 건축적인 태도. 새로운 건축적인 태도가 emerge 자동사죠. 나타나다. 주제죠 그냥. 새로운 건축 태도가 뭐 했다? 생겨났어. 나타났어. 그 다음에 이런 industrial architecture이 있어. 이런 industrial 산업의 건축이 있는데 컴마하고 얘 좀 빼볼까? argument went인데 argument 논쟁이 가다가 아니라 논쟁이 그러하기를 논쟁이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돼요. 논쟁이 제안하기를 논쟁이 말하길 이런 산업적인 건축은 was ugly 굉장히 추하고 그 다음에 inhuman 인간적이지가 않대요. 산업적인 건축은 과거의 스타일들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었냐면 요거 수거 얘들아 기억나야 되지 않을까? 수거 have to do it 굉장히 여러 번 했는데 have to do it 무슨 뜻이었지? 뭐뭐와 관계가 있다. 이거는 모의고사 단고 손님이라고 얘기했죠.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무조건 뭐뭐와 관계가 있다. 과거 스타일은 뭐랑 관계가 있냐면 pretension 이런 허세랑 관계가 있대. 모이기보다는 what people needed in their homes 사람들이 그들의 집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기 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industrial architecture 지금 어떻게 얘기한 거야? 네거티브로 잡아준 거죠. 그치? 이거 별로야. 그러니까 이제 뭐 하자? 새로운 건축 태도를 좀 지향하자 라고 해서 열로 이제 좀 바뀌고 하겠지. 이거 별로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바로 이제 3번부터 본질 드러내죠. 3번부터 본질 드러내서 이렇게 얘기했어. Instead of these approaches 라 그랬어. 이런 접근법 대신에 라 그랬어. 이런 접근법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지. 산업적인 건축법 얘기한 거죠. 필요한 걸 해야지 왜 허세 부리고 있어 이거잖아. 이런 건축법보다는 why not?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why not look at the way? 이런 방법을 좀 보는 게 어때? 어떤 방법? 여기서부터 다 묶어서 way를 수식해줘야 되지. 여기서부터 묶어서 얘네가 다 way 수식이 들어갈 겁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원래 이런 시골에 있던 builders 건축가들이 worked 뭐 했던? 사용했던 언제? 과거에. 그러면 예전에 이런 시골 건축가들이 사용했던 저 방식을 한번 들여다보는 게 어때?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뭐야? 우리가 앞으로 새롭게 말하고자 하는 건축법인 거야. 요런 방식으로 이제 좀 흘러가자는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하고 봤더니 컨트리 빌더스를 바로 데이로 잡아서 이제 끌고 오죠. 얘네 잘하는 애들이니까. 그들이 developed 발달시켰는데 뭐를? 이런 기교를 craft skills는 어떤 공예 기술들을 over generations 여러 세대 동안 계속해서 발달시켰어.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 다 끝났으니까 문법적으로 누가 나와? 당연히 분사구문 때려야 되죠. 더 이상
동사 못 쓰니까. 그러면 이거는 demonstrating,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mastery, 숙달 기술을 보여줬어. 뭐에 있어서? both A and B, 어떤 도구랑 재료에 있어서 숙달 기술을 보여줬대. 그러면 여기서 한번 중간 정리해볼까? 새로운 건축 방법은 바로 이런 걸 했던 애들은 여러 해가 거듭해서 계속해서 기술을 향상시켰다는 거지. 그러면 얘네 굉장히 기술력이 뭐한 애들이야? 얘네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 근데 뭐에 있어서 기술이 좋아? 하고 봤더니 하나 뭐 도구나 아니면 얘네는 뭐에 있어서 어떤 재료 요런 거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술이 좋대. 그래서 뒤에 이제 더 봤더니 those materials, 그러면 어떤 재료들을 쓸 건데? 하고 봤더니 저런 재료들은 local, 지역적이야. 지역에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use, 사용되는데 어떻게? simplicity,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사용할 거야. 단순하게. 그래서 집은 집인데 여기 구조 분석 잘 봐야 된다 얘들아. houses, 집인데 어떤지 built부터 과거 분사로 수식 들어가야죠. 왜냐면 뒤에 누구 없으니까 목적 없잖아. this way는 부사다, 이런 방식이니까.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지어진 집. 이런 방식은 그러면 어떤 집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지역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단순하게 지어진 집이지. 이런 집들은 바로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그냥 평범한 wooden floors, 목재로 된 바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whitewashed, 흰색으로 칠해진, 왜냐면 거기 뭐 회색으로 반죽된 이런 거 얘들아 말 어렵잖아. 오히려 영어로 보면 더 쉽잖아. 흰색으로 칠해진 뭘 갖고 있다고? 벽을 갖고 있대. 근데 너네가 이걸 항상 독해할 때 인사이드를 못 잡더라고. 이거 이렇게 따로 좀 한번 분리시켜볼까? 그러면 해석이 훨씬 더 편해 얘들아. 그러면 이거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지어진 집은 어디에? 실내에 목재로 된 바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흰색으로 칠해진 벽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해주면 얘 하나 잘랐더니 이제 되게 쉬워졌죠? 그치? 그 다음에 하지만 그럼 뭔가 나쁜 얘기 하나? 하고 봤더니 그 건축가들은 supplied, 적용시켰는데 사람들의 needs를 perfectly, 어떻게? 완벽하게 적용시켰대. 그래서 여기서 연결사 한번 정확히 잡아주고 갈게. 연결사 문제 염려해서. 그럼 역접이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 앞에서는 얘들아 어떻게 갔지? 굉장히 평범하고 심플하게 갔다는 거지. 초단순화 시켰대. 근데 초단순화 시켰는데 뭐는 완벽하게 잡고 있다고? 사람들의 요구는 완벽하게 잡고 있다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구로? 역접이 나왔던 거야. 그리고 at their best, 최상으로는, 그래서 여기 구조분사하면 얘가 주어, 얘가 동사 one, 그 다음에 had가 동사 to. 그 다음에 그 건축가들은 had a beauty, 뭐도 갖고 있냐면 얘네는 아름다움도 가지고 있는데 얘들아 여기 다시 이 건축가로 잡지 말고 이 하우스로 잡으세요. 하우스. 이 집들은 바로 사람들의 필요함을, 니즈를 완벽하게 지금 뭐하고 있어? supply, 공급해주고 있으며 최상으로는 이 집들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 이 집들은 아름다움 갖고 있는데 어떤 아름다움 하고 봤더니 came from craftsman's skill, 저 공예가의 기술로부터 나온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대요. 아름다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rootedness, 뿌리도 갖고 있는데 뭐의 뿌리? 이 집의 뿌리도 갖고 있는데 어디서? 그 지역성에 맞게 그 집의 어떤 기원 뿌리도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보면 새로운 건축 방법, 왜냐면 현대의 건축 방법은 어떤 모습 보여? 허세나 부리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너네 시골에 있는 애들 집 지은 거 봤어? 걔네 것 좀 한번 살펴볼까? 했더니 얘네 기술력 매우 좋아. 도구, 재료도 굉장히 잘 갖다 써. 그러면서 얘네가 굉장히 뭐해? 심플하게도 짓고 사람들의 니즈도 완전히 만족시켜주는 파지티브한 건축 방법을 한대.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건축 방법 좀 뭐하자? 써보는 거 어때? 라고 제안해 주는 거지.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 그러면 뒤에 내용 이제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건축적 방식인데 이런 사고방식인데 얘는 emerged, 나타났는데 언제 나타나냐면 19세기 말에 나타났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몇 번째 문장이 그냥 주제문이라 그랬어? 1번 문이 그냥 대놓고 주제문. 완전히 똑같죠? 19세기의 새로운 건축적 방법이 emerged 뭐했다? 생겨났다. 됐니? 넘겨도 되죠? 그 다음에 37번
37번 이제 봤더니 요게 좀 어려워 얘들아. 이거 너네 못 잡더라고 이 내용을 잘. 37번 얘들아 선생님이 요 얘기 좀 할게. 이 얘기는 사실 첫 번째 문장이 그냥 너무나 그냥 핵심어거든요. Laws of morals. 도덕 법칙이 즉 무슨 법칙이다? 예술 법칙이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는 뭐랑 뭐를 이퀄로 둘 거냐면 도덕 이퀄 뭘 두겠다는 거야? 예술 이렇게 가겠다는 거야. 도덕 이퀄 예술. 근데 니네가 이게 앞만 읽어도 선생님 저는 여기서 도덕과 예술이 이퀄되는 게 안 느껴지는데요? 이런 얘기를 이 지문에서 굉장히 많이들 해. 근데 이 중에서 근데 너네가 혼동 없게끔 선생님이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게. 예술 중에서도 얘들아 우리가 공연 예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야. 공연 퍼포머 하는 사람. 그러면 얘들아 예술은 당연히 누가 있어? 그 예술을 악기를 연주하는 공연자가 있겠지. 이 공연자가 만약에 자기 이기심만 생각해. 자기 이기심만. 그 다음에 누군가는 자기 이기심 생각 안 하고 진짜 작곡가의 원래 의도를 존중하며 그냥 정직하게 연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 당연히 내용상 이기적인 사람일까? 아니면은 작곡가의 의도를 잘 살려서 악기를 정말 좋아해서 연주해주는 사람일까? 당연히 후자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술 중에 우리가 공연 또는 공연자에 대해서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이 사람이 사실 어떤 도덕성을 보이냐에 따라서 그 공연의 결과물이 뭐해진다고? 달라진다고. 그래서 이게 도덕이랑 간접적으로 해서 엮은 거거든. 지금 말한 건 이해됐니 얘들아? 말한 거? 그러면 이거 보면서 이제 내용을 우리 좀 더 이제 구체화해 볼까? 이 로베르트라는 사람이 한때 말하길 얘가 핵심어라고 얘기했죠. 도덕 법칙 이퀄 무슨 법칙? 예술 법칙이라고. 그럼 이게 뭔 말이야? 하고 이제 구조 분석을 들어갔더니 What great man is saying. 왜냐면 saying 다음에 목적 없잖아. 불완전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what 와야죠. 불완전한 문장에. 여기까지 묶었을 때 얘네가 문장에 뭐가 돼? 주어. is가 동사. 그러면 이 훌륭한 사람이 여기서 말한 것은 바로 대니아야. 요런 말 한 거야. 뭘 얘기했냐면 There's good music and bad music. 무슨 음악과 무슨 음악이 있다?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이 있어. 그러면 이거 이제 무슨 얘기 할 거야? 공연자의 도덕성에 따라 좋은 음악이 나올 수도 있고 공연자의 도덕성에 따라 어떤 음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나쁜 음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이제 풀어가겠지. 그치? 그러면 The greatest music. 가장 훌륭한 음악. 이분이 비록 뭐뭐일지라도 해서 삽입 들어갔죠. 컴마로. 그게 nature, 본질적으로 tragic, 비극적일지라도 본질적으로는 너무 비극적일지라도 가장 훌륭한 음악은 takes us, 우리를 데려가. 어디로? 이런 세상으로 데리고 가는데 higher than ours. 우리 자신보다 더 높은 세상으로 우리를 데려가 준대. 굉장히 훌륭한 음악은 somehow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부연 설명 이제 해주는데 어떻게 해서든 아름다움이 uplift us 우리를 보여준다 상승시켜 준다 라고 얘기를 했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음악은 우리를 상승시켜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려줘 라는 얘기를 했다고. 여기 이 문장 때문에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지금 가야 되는데 갑자기 뭔 소리야 약간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 그래서 이게 본질적으로 별로 좋지 않을지라도 굉장히 훌륭한 음악은 우리를 향상시켜준다. 그냥 요 정도 선까지만 딱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누구의 성격 얘기할 거야? 나쁜 음악이요. 나쁜 음악은 degrades us. 우리를 뭐한다? 하향시킨다고요. 그래서 좋은 음악은 우리한테 포지티브하고 나쁜 음악은 우리한테 네거티브해 라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 했지. 그치?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It's the same with performances. 그것은 뭐에 있어서도 똑같다? 공연에 있어서도 똑같다. 라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질 얘기 들어갈 거야. 공연에 있어서도 똑같은데 어떤 얘기 할 거냐면 bad performance. 굉장히 안 좋은 공연은 isn't necessarily 반드시 뭐뭐인 것은 아니다죠? 이런 안 좋은 공연은 반드시 결과물인 건 아닌데 뭐의 결과물인 건 아니야? 무능의 결과물인 건 아니야. 그래서 연주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건 어느 정도 공연자가 무능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얘가 무능해서 공연 결과가 안 좋은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무능 말고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네. 그쵸? 그래서 이제 연주자의 도덕성을 이제 짚어낼 겁니다. Some of the worst performances. 몇몇 최악의 공연들이 있대요. 몇몇 최악의 공연, 이런 worst performances가 occur, 발생해. 최악의 공연이 발생하는데 언제 발생해? 하고 봤더니
performer라고 얘기했지. 공연자. 근데 no matter how 한 단어로 바꾸면 how 해버리죠. 여기서 how 해버리는 하지만이 아니야.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라고 해석해야 돼. 그 다음에 문법 여기 accomplish did다. accomplishing으로 바꾸면 이거 무조건 틀린다. 이거 문법 건드릴 거야. 잘 봐놔야 돼. 아무리 accomplished 뭐 할지라도 얘가 숙련 돼 있을지라도 왜냐 accomplish가 성취하다잖아. 그럼 accomplished는 성취된, 달성된 이런 의미잖아요. 그럼 아무리 어떻게 돼 있을지라도 성취되고 달성이 돼 있을지라도 그래서 얘가 능력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이런 공연자들은 are thinking 생각해. 얘네는 생각하는데 훨씬 더 많이 생각하거든. 누구만? 자기 자신만 생각한대요. themselves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생각해. 누구보다? 음악인데 현재 자신이 뭐하고 있는? 연주하고 있는 음악보다 자기 자신을 훨씬 더 많이 생각한대. 그래서 너무나 이기적인 마인드로 지금 연주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능력적으로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어떤 연주 결과가 나오냐면 최악의 퍼포먼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연주자의 도덕성과 음악 결과가 같이 연결돼서 나오네. 그치? 그리고서 이제 뒤에 봤더니 이렇게 얘기했어. These doubtful characters. 이런 굉장히 확신이 들지 않는 사람들, characters니까 이 사람들은 aren't really listening to. 얘네는 사실 뭐 한 거야? 듣고 있지 않은 건데 뭘 듣고 있지 않냐면 작곡가가 말하고 있는 걸 뭐 하지 않는 거야? 듣고 있지 않은 거야. 그 음악의 자체에 별로 중요성을 부여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냥 그들은 그냥 show off. show off는 얘들 뭐 보여주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show off가 붙으면 무슨 뜻이 되냐면 항상 자랑하다. 그들은 그냥 자랑하고 있는 거야. 뭐 하면서? hoping that 분사구문이죠. 희망하면서 뭘 희망하냐면 그들이 will have a great success with the public. 대중들과 함께 대중들에게 있어서 뭘 그냥 하고 싶은 거야? 엄청난 성공을 그냥 하고 싶은 거야. 성공하기 희망하면서 자랑질이나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음악을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에 연주자의 기본적인 업무는 이거를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기본적인 업무는 이걸 해야지. Try to understand. 이해하려고 시도해야죠. 음악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게 기본 자질이야. 그리고 to communicate. 전달해야지 그 음악을 honestly. 정직하게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바로 전달하는 게 이게 바로 뭐야? 너네 역할이야. 퍼포먼스의 역할이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시작할 때 이게 분명히 주제문이라 그랬는데 저는 잘 안 느껴지는데요 해도 이제 뒤에 보면 좀 느껴질 거야. 연주자가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내 이기심을 볼 거냐 아니면 진짜 음악을 생각할 거냐, 이런 연주자의 도덕성에 따라 지금 예술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 뒤에 봤더니 laws of morals, 그래서 도덕의 법칙은 applied to, 적용되는데 어디에 적용되냐면 musical performance에 어떻게 된다?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좀 정확하게, 왜냐면 이게 주제로 나오면 너네가 엄청 틀릴 문제거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잡아주면 공연자가 굉장히 뭐에 이기적이야. 본인만 생각해. 근데 얘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음악을 생각하는 이타주의적인 사람이야. 그러면 이랬을 때 당연히 음악을 생각하는 거는 파지티브고 이기적인 건 네거티브한 거지. 그러니까 음악 결과도 어떻다는 거야? 이기적이면 이런 퍼포먼스도 이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 근데 얘는 퍼포먼스도 뭐 하다는 거야? 좋아. 요 얘기 해준 거잖아. 됐나? 됐죠? 그 다음에 38번. 이제 슬슬 이제 힘들 때가 됐을 거야. 슬슬. 그래도 기회를 주면 안 되지. 왜냐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도 조는 사람들이 2명 딱 보여, 2명. 왜냐면 너네는 못 느끼겠지만 사실 니네가 뭐 하고 있는지 꼼지락거리고 있는지까지 사실 선생님이 다 캐치하거든. 그래서 조는 사람들이 계속 눈에 띄어. 졸면 안 돼, 아직은. 조는 사람들 스스로 목도 돌리고 잠도 깨요. 스트레칭 하는 건 전혀 괜찮습니다. 시작해도 되나?
38번. 너무 쉬워. 얘들아. 이거 진짜 너무 쉬울 것 같지? 하면서도 아싸 하나는 꿀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거야. 선생님 한번 얘기해볼까? 이 글은 얘들아 어디 얘기할 거냐면 생태계 얘기를 한번 해볼게 얘들아. 이 생태계가 에코시스템인데 생태계 안에서 우리 한번 볼까? 생태계 앞에서 얘들아 우리의 종, 여기 종은 얘들아 스피시스, 생물 다양성 종을 얘기하는 거야. 생물 다양성 종이 많은 게 있고 생물 다양성 종이 적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상식적인 얘기 해봐 얘들아. 생태계에는 생물 다양성 종이 풍부한 게 좋을까? 적은 게 좋을까? 당연한 거 아닐까? 풍부하면 뭐하다? 좋아. 내가 적으면 뭐해? 네거티브해. 이 얘기 할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정말 극단적으로 어떤 예시를 드냐면 생태계에 지구상에 나무가 딱 한 종밖에 없대.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얘기를 해. 한 종밖에 없으면 당연히 얘들아 좋아 나빠? 나빠. 혹시나 재수없어서 그 나무가 만약에 가뭄이 와서 죽어버리잖아? 그러면 초식동물이 뭐 할까 연달아? 죽겠지. 그러면 그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동물들도 다 뭐 하게 되는 거지? 죽게 되는 거지. 반면에 생물 다양성 중이 굉장히 풍부해. 그러면 한 종 정도가 만약에 어떤 외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대체제가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런다고 해서 얘들아 망하니? 아니지. 그치? 너무나 뻔한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약간 좀 주워먹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 에코시스템. 생태계가 is biodiversity. diverse가 얘들아 다양한이라는 원래 의미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이런 바이오가 생명이잖아. 그래서 얘들아 생명종이 뭐하다는 거지? 다양한이란 뜻이죠. 그러면 얘들아 생태계가 만약에 생명종이 뭐 할 때 다양하잖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고 봤더니 야생들은 have more opportunities.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돼. 야생들은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될 건데 어떤 기회를 가지게 돼? 하고 봤더니 obtain food and shelter. 음식과 바로 쉴 수 있는 이런 피난처를 가질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진다. 결국 좋다는 얘기네. 그쵸? 그 다음에 다른 종들은 각각 다른 종들은 react 반응하거나 아니면 respond 응답해요. 어디에 반응하거나 응답할 수밖에 없냐면 변화에 반응하거나 각각 응답해야 되지. 근데 어떻게 그들의 환경에서 응답할 건데 각각 다르게 응답하겠지. 그치? 요 얘기는 사실 핵심이 아닙니다. 그냥 생태계 종에 있어서도 지들끼리 서로 환경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반응이 뭐하다? 다 다를 거야. 근데 여기서도 정말 메인이 되는 건 뭐야? 종 다양성이 얼마나 있냐 싸움이지 결국은. 그러면 for example 세모. 왜냐면 누가 봐도 예시인 게 갑자기 누가 나와? 갑자기 숲이 나오고 갑자기 나무가 나와. 그럼 이건 누가 봐도 소재가 구체화됐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imagine 상상 좀 해봐. 뭐가 하나 있대 얘들아? 지금 imagine a forest 나무가 하나 있어. 근데 얘가 유일한 한 타입의 식물이지. 어디 안에 있는 in it 그것 안에 있는. 그래서 이 지금 환경이나 생태계 안에 유일하게 딱 누구 하나만 있다는 거야. 한 종류의 누구만 있다고? 저기 얘들아 이것은 포레스트야. 포레스트 안에 한 종류의 플랜트만 있다라고 한번 뭐 해보래? 생각해봐. 근데 그것은 only source 유일한 얘가 바로 먹을 수 있는 원천이자 habitat 서식지의 원천이죠. 쉴 수 있는 공간. 누구의? 전체 숲의 음식 공급망에 얘가 유일한 존재래. 그러면 지금 갑자기 뭐가 나타났대? 드라이 시즌 갑자기 가뭄이 나타났고 플랜트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연쇄파동 효과가 일어나겠죠. 뒤에 봤더니 plant eating animals 식물을 먹는 동물들은 완전히 lose their food source 그들의 음식 원천을 잃어버렸고 얘네 야 뭐하게 돼? 죽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 이제 별표 3개가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죠. 이 쉬운 질문에서 유일하게 여기 하나 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선 So do the animals that prey upon them 있는데 구조 분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주격관계사는 먼저 묶어서 수식을 하고 시작할게요. prey upon은 무엇을 먹고 살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얘들아 이거 우리 앞에서도 한번 다뤘어 얘들아. neither do I나 nor do I 이런 거 할 때 부정 동의 구문 할 때 한번 얘기했어. 내가 만약에 I like pizza 나 피자 좋아해. 그럼 나도 좋아하는데 어떻게 얘기한다고? So do I. 그쵸? 근데 내가 I am sick 나 아파. 그럼 나도 아파 어떻게 말해? So am I지.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핵심은 이거야. 앞에가 부정문이면 nor이나 neither이 나오고 긍정문이면 누가 나와야 돼 무조건?
so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문제는 동사, 주어인데 문제를 낼 때는 항상 이 동사에서 냅니다. 얘가 do야, are야 이거를 문제 내면 너네가 되게 못 맞춰 이거. 근데 대동사 문제야. 대동사. 너무 쉬운 거야. 앞에 사용된 동사가 일반 동사인지 비동사인지 눈으로 찍으면 바로 정답 보이잖아. 그치? 근데 얘들아 앞에 사용된 동사 지금 누구 보이냐면 lose 보이네. lose는 비동사야 일반 동사야? 일반 동사니까 여기 so are이 나올 수가 없어요. lose를 대신 받은 거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 당연히 누가 나와? 얘들아 일반 동사에는 두더지를 써야 되니까 do를 써준 거지 are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것도 내용 한번 풀어봐. 동물들인데 어떤 동물들? 그것들을 잡아먹고 사는 동물들인데 대명사도 좀 한번 잡아봐야 돼. 요 댐은 누군가요? 라고 얘기하면 plant eating animals죠. 초식 동물들이죠. 그러면 당연히 얘들아 초식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동물들도 그러하다는 건 무슨 얘기지? 이 동물들도 결국은 어떻게 할 거야? lose their food source and die out 한다는 거지. 이해됐나? 그래서 이 한 문장 잘 잡아야 된다 여기선. 근데 이제 벗이 나왔어. 그럼 연결사도 얘들 한번 생각해볼까? 우리 앞에서는 지금 식물 다양성 없는 얘기 지금까지 했지. 근데 뒤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어? biodiversity. 그러니까 당연히 역접 상황이니까 벗이 나올 수밖에 없지. 상식적으로. 하지만 식물 다양성이 풍부할 때 effects of sudden change,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영향력. 이 영향력은 are not so dramatic. 전혀 극적이지 않아. 그래서 뭔가 변화가 나타나도 해봐. 우리 괜찮아. 끄떡없어. 이런 느낌이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봤더니 different species of plants. 각각 다른 종류의 이제 식물들이 respond to drought differently. 이런 가뭄이라는 환경 변화에 differently. 빠르게 뭐 할까? 다르게 뭐 할까? 변화를 하겠지. 식물 다양성이 풍부하니까. 그리고 당연히 많은 애들이 can survive dry season. 건조한 기후로부터 뭐 할 수 있냐면 살아남을 수 있어. 너무나 간단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은 결국 뭘 갖고 있냐면 굉장히 많은 음식 원천도 갖고 있고, 그래서 얘네는 don't rely on one plant. 한 식물에 뭐 하지 않아? 의존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 우리의 숲 생태계는 is no longer at death. 더 이상 뭐 하지 않아? 죽지 않아. 결국 생태계에서 종 다양성이 많으면 좋다. 나쁘면 안 좋다. 그래서 풍부했으면 좋겠어를 간접적으로 지금 말해준 글이지. 이해됐니 이거? 진짜 안 어려웠지? 내용 하나도 안 어려웠을 거야. 상식적으로 다 납득이 되는 글이니까. 그래서 요약 보면 biodiversity 대신 이 키워드는 확실히 잡아야죠. 생물 다양성이 이게 뭐 해줄 수 있어? can prevent the end of ecosystems. 생태계의 종말을 뭐 해줄 수 있다? 막아줄 수 있다. 결국 생태계를 살리는 건 생명 다양성이다. 그쵸? 넘겨도 됐나? 보자. 39번. 39번. 1번 문장 대놓고 주제예요. 1번 문장 나 주제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제 한번 봤더니 우리는 are connected to 뭐뭐에 연결되어져 있죠.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는데 뭐에 연결되어져 있냐면 키워드 다 등장하네. night sky 밤 하늘. 그냥 하늘 아니야 얘들아. 밤하늘이야. 밤하늘. 우리는 in many ways. 이거 모의고사 너무나 전형적인, 여기다 별표치면 안 되지 지금은. 이거 모의고사 너무 전형적인 방법인데 첫 문장에 이런 식으로 many ways나 many advantages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지문은 무조건 열거야. 열거. 많은 방법들이 있어. 많은 이점이 있어. 이런 거 하면 그 중에 하나는 이거고 다음은 이거고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결국 우리라는 인간은 얘들아 우리라는 인간은 뭐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야. 우리는 누구랑 밤 하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많은 방식에 있어서 연결될 건데 이 많은 방식, 요 많은 방식은 이제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순차적으로 열거해 주겠지. 맞죠? 그러면 한번 볼까? It has always. 이런 밤하늘은 항상 inspire A to B 해줬네요. inspire A to B 오형식이죠? 영감을 주다죠. inspire는. 그러면 밤하늘은 항상 사람들한테 뭐 하게끔 영감 줬냐면 wonder, 뭔가 궁금해하고 imagine, 뭐 하게끔 상상하게끔 뭘 해주었다? 영감을
주었다. 그러면 우리가 잡아볼까? 첫 번째는 얘들아 뭐 하게끔 했어? 영감 줬네요. 우리가 생각 좀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since dawn of civilization, 문명의 dawn은 새벽인데 시작이라고 그냥 해석하는 게 좋겠지? 문명의 새벽이니까 문명의 시작 이후로 우리 조상들은 created, 만들어냈어. 뭘 만들어냈냐면 myths, 신화를 만들어냈고 told, 말했는데 어떤 legendary stories, 레전드 이야기들을 뭐 해냈어? 말했지. 뭐에 대한? 밤하늘에 대한. 그러면 밤하늘이 여기서 영감 줬다는 거에 사실 같이 들어가는 거지. 그치? 영감을 줘서 우리가 뭘 만들어냈어? 뭐 신화도 만들어내고 이거랑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들도 막 계속해서 전달해 왔어 라고 얘기를 해줬네요. 첫 번째는. 이해됐나 여기? 그 다음 elements of those narrative가 이야기죠. 저런 이야기의 요소들이 became embedded in은 어디에 포함되다라는 의미죠. 어디에 끼워 넣다 이런 의미잖아. 그러면 저런 요소들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게 됐냐면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정체성에, 많은 세대의 정체성에 들어가게 됐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흐름으로 가네. 이런 영감으로 해서 이야기가 탄생했는데 그 이야기가 사회 문화적 정체성까지 침투를 했네요. 그쵸? 그 다음에 on a practical level, 이제 어떤 수준에서는, 실제적인 수준에서는 이런 밤하늘은 helped, 도와주었어. 누구를? 과거 세대들을 뭐 하게끔? to keep 해서 얘가 목적격보로 to 부정사를 썼는데 이 to 우리 뭐 해도 돼? 사실 생략해도 되죠? help니까 keep track of가 무엇을 추적하다야. 추적하다. 그래서 이 단어 몰랐으면 keep track of도 좀 공부하셔야죠. keep track of 무엇을 추적하다. 과거 세대들이 뭐 하게끔 했냐면 시간을 추적하고 create calendars, 달력을 만들어내게끔 했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실질적인 목적으로는 영감만 준 게 아니라 모두 시간 및 달력도 뭐 했어? 만들게끔 해줬대. 그 다음에 요런 건 대시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 나왔죠? essential, 필수적이야. 그럼 이 앞에는 사실 being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생략되어 있겠죠? 이렇게. 이거는 필수적인 건데 뭐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거냐면 essential to에서 이 to는 전치사죠. 항상 동명사 아닙니다.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누가 나와야 돼? 동명사 붙어 나온 거지. 투부정사가 아니란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developing societies, 사회를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였어. 뭐로써? aids, 보조장치, 도움장치. 뭐에 대한 도움장치? 농업과 계절적으로 일어나는 수확, 여기에 대한 도움장치로서 사회를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게 바로 캘린더거든요. 저런 캘린더랑 시간을 계속해서 추적하게끔 도와주었대, 밤하늘이. 그래서 밤하늘이 우리랑 연관되어 있어서 시간 달력을 만들었다 라는 얘기까지 해준 거네. 넘겨도 돼? 넘겨서 for many centuries, 수세기 동안 it also provided, 또 저 밤하늘은 제공해 주는데 뭘 제공해 줬냐면 유용한 내비게이션 툴이래. 항해 도구죠. 내비게이션, 길 찾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세 번째는 얘들아 뭐 해줬다고? 길 찾기 해줬대요. 근데 길 찾기도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being 또 생략돼 있겠지. being vital, 길 찾기는 얘들아 필수적이야. 뭐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야? commerce, 상업에 있어서도 필수적이고 exploring new worlds,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이거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길찾기를 또 제공해 줬어. 심지어 modern times, 현대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인데 어디에 있는? 리모트는 멀리 떨어진이지. 그래서 우리 저기 리모트 컨트롤러잖아. 리모컨. 멀리 떨어진 지역에, 지구의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관찰하는데, 밤하늘을 관찰하는데 뭐 때문에? 저러한 실용적 목적들 때문에. 저러한 실용적 목적들은 뭐 길찾기나 뭐 시간 달력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이거 지금 끝났네. 아, 밤하늘은 우리랑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우리한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네. 그치? 그러면 중심 내용 보면 Night Sky는 has had a wide influence, 굉장히
넓은 영향력을 미쳐. 어디에? 우리 인간 역사, 문화, 사회적 발달에 영향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다방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더 디테일하게 풀어준 거죠. 지문에 나온 거 그대로 해준 겁니다. Human history, 그 다음에 cultural, 그 다음에 social development까지.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예시로 해서 이제 조금 더 해준 거거든요. 됐나? 아직 다 못 적었죠, 근데? 넘긴다. last. 볼게. 그 다음 거 40번. 야, 이거 나 너네한테 설명하고 할게. 너네가 지금 제일 힘들 때거든, 사실 지금 집중적으로. 너무 어려워, 얘들아. 진짜로.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선생님 좀 의존하고 지금 집중해야 돼. 왜냐면 지문만 봐서 얘들아 너네가 무슨 말인지 몰라. 뭐가 있냐면 얘들아 이렇게. 이거 누가 봐도 뭐야? 나무, 코끼리라니. 코끼리 느낌 약간 있는데? 듣고 보니까 약간 있는데 창의적이네. 나무가 있죠. 땅입니다.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말할 거냐면 여기에 나오는 용어를 일단 두 개를 우리 잡고 시작해야 돼. 블랙베리는 다 알 거야. 라즈베리, 블랙베리 다 들어본 적 있잖아요. 딸기로요.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딸기가 블랙베리거든요. 이 블랙베리라는 에 대해서 특성을 설명해 주는 글인데 이게 누구 때문에 어려웠냐면 여기 망가니스. 이게 저도 그냥 망가니스라고 얘기할게요. 왜냐면 영국에서는 망가니스가 발음이 맞아. 근데 이게 이제 뭐 미국식에서는 망가니스가 아니라 망가니스로 해서 발음이 다르긴 해. 근데 우리는 그냥 망가니스로 해서 편하게 합시다. 쟤를 이제부터 내가 줄여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MN이라는 원소기호를 그냥 쓸게요. 말 그대로 원소기호라고 얘기했지 이거. 얘들아 이거 금속기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망가니스에서 망간이라고 들어본 적 있니? 망간? 못 들어봤지? 너무나 좀 생소하긴 하지. 얘들아 뭐 마그네슘 이런 거 같은 거거든. 망간이라는 금속기호야. 근데 결론부터 제시하면 이 망간이라는 금속기호는 생물들에게 사실 나빠요. 생물들에게 나쁩니다. 근데 이 블랙베리 나무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블랙베리는 이제 우리가 비라고 비추리라고 얘기합시다. 이 블랙베리는 어떤 얘가 왜 굉장히 뛰어나는 모습이 있냐면 토양에 있는 망간을 얘가 뭐 할 수 있어요? 끌어올릴 수가 있어. 그러면 얘가 이제 이 망간을 뭐 하겠다는 거야? 뿌리를 사용해서 얘를 망간을 쭉쭉쭉쭉 뽑아내서 이렇게 끌어올리겠지. 그치? 그러면 끌어올린다면 여기 이제 이파리들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누가 들어가지 사실? 망간이 들어갈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이파리들이 다시 이제 어떻게 돼? 이렇게 떨어지게 되지. 그러면 떨어지게 되면 이 이파리들이 여기 떨어져. 그러면 여기에 있는 또 다른 이런 잔챙이 생물들은 뭐 하게 되지? 죽겠지, 망간 때문에. 그쵸? 망간 때문에 죽게 돼. 그러면 얘는 주변에 있는 자기 경쟁자들을 다 뭐 해버리는 거지? 죽여서 제거해버리는 거지. 그치? 이 얘기를 좀 이제 할 거야. 얘들아, 영어로. 근데 여기서 일단 너네가 주의해야 될 건 딱 요것만 먼저 우리가 캐치해놓고 들어가면 그나마 혼동이 덜 올 거야. 블랙베리는 딸기류죠. 저 용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망가니스. 망가니스는 얘들아 기호. 이거는 원소기호죠. 금속류예요. 그냥 금속류. 알겠지?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도 잡았고 한번 우리 이제 흐름을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흔한 블랙베리는 has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능력 하나 갖고 있거든. 얘 어떤 능력 갖고 있냐면 얘는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면 움직이게 할 수 있어. 이동시킬 수 있는데 누구를? 망가니스, 즉 망간을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시키냐면 from A to B죠. 어디서? one layer of soil. 레이어리 층이야, 층. 그러면 토양의 한 층에서 다른 층으로 뭐 할 수 있다? 움직이게 할 수 있다. 뭘 사용해서 분사구문이죠? using its roots. 뭘 사용해서? 뿌리를 사용해서. 그러면 블랙베리의 놀라운 능력. 나무에 있는 뿌리가 망간을 깊은 토양층에서 한 토양층에서 다른 토양층으로 뭐 해줄 수 있다는 거지? 이동시켜줄 수 있다.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This may seem like. 이것은 뭐처럼 보이냐면 굉장히 funny talent, 굉장히 재미있는 재능인 것처럼 보여. 의미상의 주어랑 투부정사 나온 거 보이죠? To have가 탤런트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그러면 누가 한 나무가 가질 굉장히 재미있는 탤런트인 것처럼 보인대요.
한 나무가 가지는 굉장히 재미있는 재능인 것처럼 보이지만 it all becomes clear. 분명해져. 뭐 할 때? When you realize. 당신이 깨달아. 근데 뭘 깨달을 거냐면 이런 효과를 깨달을 거거든? 근데 그 효과는 어떤 효과인데요? 하고 봤더니 it has on nearby plants. 그게 누구에게 미치는? 주변 식물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realize. 뭐 할 때? 깨닫게 될 때 it becomes clear. 그것은 너무나 명백해져 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슨 얘기 꺼내겠다는 거야? 얘가 주변 나무에 미치는 영향력 본격적으로 얘기하겠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뒤에 봤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망가니스는 망간은 can very harmful to plants. 식물들한테 매우 뭐하다? 해로워. harmful은 해로운이죠. 식물들한테 매우 해로워. 특히 high concentrations. 집중이 아니라 농도란 뜻이죠. 굉장히 농도가 뭐 할 때? 높을 때는 진짜 해로워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일반적인 블랙베리는 근데 블랙베리는 왜 괜찮은데? 하고 봤더니 얘는 unaffected야. 뭘 받지 않아? 영향받지 않거든. 뭐함으로써 뭐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냐면 바로 damaging effects. 이런 해를 입히는 효과에 의해서 이런 금속이래. 이런 금속은 망간 얘기하는 거죠. 망간에 이런 해를 입히는 효과에 의해서 얘는 전혀 뭘 받지 않아? 영향을 받지 않아. 그리고 has evolved. 진화시켰는데 여기 왜 has가 나오는지 병렬도 우리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적고 갈까? is unaffected가 동사 1, has evolved가 동사 2. 단수. 그래서 이 블랙베리는 진화시켰는데 뭘 진화시켰냐면 두 가지의 다른 방법. 뭘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이런 망간을 to its advantage. 이득이 되도록 사용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진화시켰대요. 그래서 이제 이 망간을 두 방법으로 자기 굉장히 이득적인 방법으로 갖다 끌었을 거야. 그 중에 첫 번째. 그것은 redistribute. 리가 붙어서 그냥 distribute. 분배하다인데 리가 붙었으니까 재분배하다죠. 그쵸? 그것은 망간을 재분배해. 어디서 어디로? 이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잡고 시작했거든. from A to B. 더 깊은 토양층에서 어디로? 수심이 낮은 즉 얕은 토양층으로 뭐 할 수 있어? 망간을 재분배합니다. 근데 뭘 사용해서? using its roots. 뿌리를 사용해서 뭐로써? 작은 파이프로서. 그래서 첫 번째, 이 뿌리에 있는 파이프를 사용해서 깊은 토양층에 있는 망간을 조금 더 비교적 얕은 토양층으로 끌어올려 놓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단 끌어올려 와요. 그 다음 무슨 역할을 하냐면 second, 두 번째, 그 블랙베리는 absorbs, 흡수합니다. 누구를 흡수해? 망간을 흡수해요. as it grows. 그것이 뭐 할 때? 그것이 증가할 때, 그것이 커질 때 망간을 흡수합니다. 그러면서 concentrating the metal in its leaves지. concentrating 얘들아 뭐야? 농도를 불어넣다잖아. 그 금속의 농도를 불어넣는데 어디 안에다가? 자신의 이파리 안에다가. 그래서 지금 얘가 이제 성장하면서 자기가 망간을 흡수하고 그 망간을 이제 어디다가 갖다가 그 농도를 갖다 집어넣어 주는 거야? 자기의 이파리 안에다가 그 농도를 갖다 넣어주네요. 그리고선 이 이파리가 drop, 떨어져서 decay, 부식하게 돼. 그럼 땅에 떨어져서 부식하게 되면 그들의 그 이파리의 concentrated 이런 바로 농도화된 망간들은 망간의 디파짓, 퇴적물이죠. 여기까지가 다 주어예요. 여기까지가 다. 이런 떨어진 퇴적물들이 더 나아가서 포이즌, 오염시킵니다. 독성으로 오염시키는데 어디를? 그 주변에, 식물 주변에 있는 뭐를? 땅을 다 뭐 해버리는 거지? 오염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블랙베리 주변에 있는 토양은 다 망간 때문에 오염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다음 스토리는 뭐야? 주변에 있는 애들 다 뭐 해버려? 다 죽어. 그러면 이제 뒤에 봤더니 for plants, 식물들에게 있어서, 근데 저 식물들 어떤 식물들인지 특성 잡아볼까? are not immune. 얘네는 어떻게 되어져 있지 않냐면 이뮨이 얘들아 면역화되어져 있는 이죠? 면역화되어져 있는. 그러면 are not immune은 면역화가 되지 않았대.
뭐에 이런 독성이 있는 효과에 누구의 독성이 있는 효과? 망간의 독성이 있는 효과에 면역화가 되지 않은 누구들에게 있어서? 식물들에게 있어서 이런 망간을 견딜 수 없는 애들에게 있어서 This is very bad news. 이것은 매우 나쁜 소식이지. This가 의미하는 건 주변이 지금 망간화된 거지, 토양이. Essentially, 본질적으로 일반적인 블랙베리는 eliminates, 제거해버립니다. 누구를? 경쟁자를 다 제거해버렸네. 이제 모함으로써 포이즈닝, 독성화시켜버림으로써 누구를? 자기 주변 애들을 뭐로? 이런 헤비 메탈스로. 이런 헤비 메탈은 망간 얘기하는 거죠. 먼저 그림으로 보고 시작했더니 얘들아 무슨 얘기하는지 이제 선이 보이지? 그쵸? 뒤에 넘겨도 되니? 그러면 봤더니 요약 봤더니 결국 이 얘기하네요. 아, 일반적인 블랙베리는 has an ability, 능력 갖고 있는데 첫 번째 뭐 할 수 있는 능력? 망가니스의 양. 이 양을 뭐 할 수 있어? 증가시킬 수 있지. 어떻게? In the surrounding upper soil. 어디로부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upper soil의 위에 있는 망간의 양을 증가시킨대. 이게 왜 그런 거지? 원래 깊숙이 있었던 망간을 어디로? upper soil로 뭐 한다 그랬어? 끌어? 올린다 그랬지. 그럼 upper soil의 망간의 양이 당연히 뭐 한 거야? 난 거죠? 깊이 있던 걸 위로 끌어올려놓은 거니까. 그리고 그것은 makes, 만드는데 주변에 있는 토양을 상당히 다른 식물들에게 뭐하게? 치명적인이라는 형용사예요. LY 붙어 있지만 형용사다, deadly는. 치명적이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약간의 부연 설명만 더 들어가면 이 나무의 특징, 이 깊이 있던 이 망간을 어디로 끌어올려? 일단은 상층으로 먼저 끌어올리고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내용 이해됐나? 그러면 요약. 일반적인 블랙베리는 uses its amazing ability, 능력을 사용하는데 망간을 뭐에 이동시켜서 지금 뭐 한다는 거야? eliminate, 제거해버리죠. 제거해버리는데 얘들아 이 바이오블은 빼세요. 그냥 rivals들을 그냥 뭐 해버린다? 제거해버린다 라고 여러분들은 정리하세요.